예, 안녕하세요. 윈드미어 부동산의 김현숙입니다. 목소리가 맹랭하지요. 제가 며칠 전에 감기가 들어가지고 목감기가 들어서 조금 지금은 이제 마지막 괜찮은데 아이고 코비드 때 걸린 줄 알고 아주 혼났었어요. 근데 코비드 테스트 했더니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뭐랄까, 전화가, 한 10통 정도 오면은 그 중에서 보통 한 서너 통이 대부분들 나이가 드신 분이세요. 은퇴한 다음에 아니면 은퇴하기 바로 전에 내가 집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내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를 상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자, 그런데 집을 처리를 하고 나서 돈이 뭐 한 10만 불밖에 안 남으셨다든가 모기지를 털어버리고 어떤 분은 뭐 한 30만 불 남으셨다든가 50만 불 남으셨다든가 이제 100만 불 남으셨다든가 이런 남은 돈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대강 가이드를 해드리거든요. 저 미국에서 이제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 한 30년 전에 어디 사세요? 그러면 어느 동네에 집은 얼마나 되세요? 우리 집은 3,000 스퀘어핏이 넘어요. 차는 뭐 갖고 다니세요? 뭐 벤츠 갖고 다니세요. 그러면은 이 집을 얼마나 큰 집을 갖고 있고 차를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이제 이거로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을 하죠. 저 사람은 잘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뭐 좀 그런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그게 이제 많이 트렌드가 변했어요. 아무리 큰 집에서 살던,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든 그 사람이 그 집에 모기지가 얼마나 있고 차 페이먼트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마음이 편한가 아니면은 쪼달리면서 사는가. 그래서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내가 모기지 페이먼트, 아무리 좋은 집에서 모기지 페이먼트를 한 달에 4,000~5,000 불 하게 되면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사실 소셜 시큐리티 2분 받으셔봐야 한 3,000 불, 그 다음에 펜션 뭐 이런 거 해봐야 아마 5,000~6,000 불. 그러면 그 중에서 모기지 페이먼트 반 이상 해버리면은 내가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준비를, 보통은 아무래도 자기네 집 자산을 늘리는 방편 중에 제일 큰 거는 좋은 집을 깔고 앉는 거예요. 뭐 주식도 좋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자산은 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큰 집을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50만 불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10년 갖고 있으면은 80만 불밖에 안 됐다. 그런데 100만 불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10년 됐으면 200만 불 됐다. 그러면 벌써 이 사람들은 100만 불 더 벌은 거고 이쪽 사람들은 40만 불밖에 안 벌었잖아요. 그러니까는 큰 집을 갖고 있는 것이 내가 좀 어깨에다 힘주고 사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그런 방편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큰 집을 갖고 계시는데 전화가 와요. 집을 팔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딸이 결혼을 내년에 할 건데 그 딸 결혼한 다음에 팔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위한테 내 집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며느리감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도 좀 뻣뻣하게 사는 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팔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3,000 스퀘어피트에 방이 5개인데 두 부부가 해봐야 방 하나 쓰고 아니면 방 2개 쓰고 그냥 부엌에서 뽁닥뽁닥 해먹고 나머지는 아예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정원적으로. 그래서 관리가 힘들어서 집을 팔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은퇴 준비를 하시려면 대부분들 층계가 없는, 보통 연세가 드시면은 층계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많아요. 내려오다가 뭐 굴러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층계가 없는 단층집을 이제 많이들 찾으시는데, 손님 중에 한 분은 비즈니스를 하셨어요. 비즈니스 하셨는데 수입이 괜찮았죠. 그래갖고 이분이 한 10년 뒤에 이렇게 미래를 이렇게 잘 장만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예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 집에서 그때 당시에 그 집이 한 120만 불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도 잘 되니까 그 집에서 라인 오브 크레딧을 뽑았어요. 한 50만 불짜리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조금 외곽 지역에다가 단층집을 샀어요. 한 50만 불짜리를. 단층집 매입을 했죠. 이 단층집을 렌트를 줬어요. 한 2,000불, 2,500불 정도 줬겠죠. 렌트를 주면서 라인 오브 크레딧에 들어가는 이자 원금을 여기서 갚아 넣은 거예요. 근데 50만 불에 샀는데 이것이 한 5, 6년 지나면은 적어도 뭐 한 10만 불, 15만 불은 올랐겠죠. 자, 이제 나이가 됐어요. 비즈니스도 팔았어요. 그러면 이 집을 더 이상은 내가 재산 증식이라는 방편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제 여유롭게 좀 놀러 다니면서 이제 리타이어 하겠다. 그러면 이 렌트했던 사람들을 내보내고 내가 이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집을 팔을 때에 내가 갖고 있던 모게지는 다 털은 거죠. 모게지 다 털고 그리고 라인 오브 크레딧도 다 털고 딱 캐시로 이렇게 된 거를 이 집을 들어가서 이제 편안하게 그 노후를 즐기시는 거예요. 그럼 가장 그 은퇴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당신네 집은 모기지 있습니까? 모기지 터는 게, 모기지를 터는 게 제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해진 인컴에서 모기지 페이먼트의 비율이 높게 되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방법이 이제 가장 아이디어한 방법인데 뭐 살다 보면은 이렇게 플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래서 또 이런 분도 계셔요. 시애틀의 집 구조 중에서 이렇게 1층으로 들어가면 아래 베이스먼트에 이렇게 방이 이렇게 있는 집이 있어요. 베이스먼트에. 그러면 그 2층에 본인들이 사시고, 2층이 아니죠. 이제 들어가면서 1층에 본인들이 사시고, 그 다음에 아래 베이스먼트에 이렇게 키친하고 방을 꾸며요. 그러면 렌트를 뭐 한 1,500불 내지 2,000불 정도 받아가면서 이 사람들의 갖고 있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이거로 이제 페이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위에 살면서 아래에 있는 테넌트를 관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은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사는 경우에는 서로 뭐 음식 냄새 걱정 안 하고도 살 수 있으니까 이런 방편도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모기지를 다 털고 이제 집을 팔고 모기지에서 해방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전화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컨퓨즈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니어 커뮤니티가 있고 로우 인컴 시니어 하우징이 있고 두 가지가 달라요. 시니어 커뮤니티는 요거는 단지가 55세 이상 된 단지들에 55세 이상 된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서 사는 단지를 시니어 커뮤니티라고 그래요. 55세 플러스 시니어 커뮤니티.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레드몬드하고 바닐레이크의 트릴로지라고 하는 이거는 약간 좀 업스케일한 그 55세 그 커뮤니티예요. 프로비던스 포인트 이사과에 있는데 이곳은 좀 가깝지만 벨뷰에 가깝지만 굉장히 좀 건물이 오래됐어요. 그리고 우드 포인트 벨링햄 북쪽에 있는 거, 주빌리, 레이시의 주빌리, 메도리치 이거는 메이플 밸리, 그다음에 어럼 우드 타코마에 있어요. 우드사이드 마운틴 버넌에 있고 카스카라 빌리지 레드몬드에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셔야 될 것이 단지가 너무 작으면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단지가 적어도 한 50채 이상 된 그렇게 된 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뭐 가격을 보니까 제가 비싼 거는 안 뽑았어요. 되게 한 40만 불서부터 시작하는 거. 단지에 들어가면 어떤 경우에는 어떤 거는 이렇게 아파트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듀플렉스 스타일로 되어 있는 거 있고 어떤 거는 단독주택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어텀 타코마에 있는 거 제 손님이 한 분 여기 사시더라고요. 게이트로 들어가셔갖고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요거는 프로비던스 포인트에 있는 건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단독주택처럼 되어 있죠. 그다음에 요거는 트릴러지 바닐레이크에 있는 거 이거는 듀플렉스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거의 이 단지는 지어진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그 시니어 커뮤니티 55세 이상 된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방법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시니어 하우징. 다니시다 보면은 꼭 아파트처럼 생겼는데 시니어들을 55세 이상만 들어갈 수 있는 시니어 하우징이 있어요. 이 쉐그라고 하는 그
오거나이제이션에서 이 시니어 하우징을 그러니까 컨트롤하고 있어요. 모양은 이렇게 생겨 꼭 아파트처럼 생겼죠. 이렇게. 그런데 55세 이상만 들어가고 이분들이 가격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보통 아파트보다 한 800불 내지 1000불씩 정도 싸게 들어가서 렌트를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한 2년 전에 어떤 손님이 좀 부탁을 해가지고, 노스 시애틀, 쇼라인 바로, 아래쪽에 뉴 헤븐이라고 하는 시니어 하우징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갔더니 거기에서, 투베드룸이 1200, 1300불 정도 되죠. 그러니까 투베드룸 하면은 거기에서 거의 한 2000불 되는데 이게 한 700~800불이 싼 거예요. 원베드룸은 1200불. 그러니까 이것도 한 500불 정도 싼 거죠. 이렇게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갖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55세 이상 돼야 되지만 또 하나는 두 사람 인컴이 57,000불 미만이어야 돼요. 미만인데 이거는 당신네들이 그러면은 한 달에 1,300불씩 렌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거를 증명서를 보내줘야 돼요. 내 집 팔아서 남은 돈이 얼마다? 아니면은 소셜 시큐리티에서 내가 얼마를 받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증명서를 다 여기 해줘야지 여기에서 이 시니어 하우징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수입 증명, 그 다음에 인플로이먼트, 뱅크 어카운트 이런 것들을 다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show me the money. 너가 이거 돈 낼 수 있는 증명해라. 이렇게 하는데 좋은 게 뭐냐면 여기에 시니어들을 위한 버스도 다니고 쇼핑해 줄 수 있는 버스도 다니고 그다음에 병원 다닐 수 있는 이런 교통시설도 제공해 주고 가끔 의료 검진 같은 것도 와서 해 주고 그리고 노인들이 놀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에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데 이 시니어 하우징이 꽤 많아요. 그런데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은 지어진 지 오래 안 된 거는 1, 2년밖에 안 된 거는 웨이팅 리스트가 있어요. 벌써 그냥 지어지자마자 다 막 거기 들어가겠다 하는 거고 좀 오래된 것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리누드 196가 부근에 거기에 주변에 이러한 시니어 하우징이 지금 지어질 계획이라는 거를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니어 하우징이 어디에 지금 있고 앞으로 지어질 것이 어딘가 하는 것은 웹사이트로 여기로 들어가면 Housing for Seniors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 오픈되어 있는 시니어 하우징이 어디고 언제 지어질 것인지 이런 것까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집을 팔고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손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시려면 62세 이상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돼요. 그리고 두 사람의 연간 소득이 124,000불, 그러니까 리누드 같은 경우에 이건 도시마다 다 틀려요. 124,000불 미만이어야 되고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다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런 카드, 소셜 카드 이런 것들, 신분증 이런 것들을 전부 제출해야 되고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은행 잔고가 2,000불 미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 준 돈도 많고 딸이 준 돈도 많고 내 해서 은행 잔고가 8,000불이다. 그럼 여기 못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그거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조정을 해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집을 소유하거나 몇 년 전에 집을 파셔도 그 집 판 기록이 여기 있게 되면은 저소득층 아파트에 못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저소득층 아파트는 전체 소득의 30%만 내면 돼요. 그러면 내 소득이 소셜 시큐리티 두 사람 해가지고 3,000불 받는다. 그러면 3,000불에 30%면 얼마예요? 900불만 내면 되죠. 근데 혼자인 경우에는 1,500불에 30%면 450불만 내면은 내가 이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에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리누드 같은데 한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는 나온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미리 신청하시려면 대기자 명단이
거의 3년 내지 5년 이상 이제 걸린다고 그러니까 은퇴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이런 거를 준비하셔서 신청을 해 놓으시고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으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똑같이 이제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되어 있죠. 뭐 버스도 다녀요. 노인들을 위한 그 버스도 다니고, 그 다음에 노인들을 위한 놀이시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모여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즘 인기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지난 한 2달 전인가? 어떤 분이 모빌홈을 하나 팔아달래요. 그래서 나는 모빌홈을 한 번도 팔아보고 사드린 적이 없는데, 그래서 모빌홈을 처음 한번 제가 이제 딜을 한번 해봤어요. 모빌홈을 해봤는데 전화가 꽤 많이 오세요. 모빌홈을 찾으시는 분, 파시는 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유, 나는 콘도나 이런 아파트 들어가서 살기 싫고 그냥 집처럼 좀 널찍하게 이렇게 좀 뿡 뚫리고, 그리고 내가 개도 있으니까 개도 키워가면서, 그 다음에 차 파킹도 해가면서 하는 이런 모빌홈을 또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모빌홈 중에서도 55세 이상만 들어가는 그런 단지가 있어요. 55세, 그러니까 55 플러스 모빌홈 단지가 있어요. 그 땅값이 비싼 데는 뭐 20만 불, 30만 불 하고, 어떤 데는 에베레 쪽에 보니까 모빌홈 값이 뭐 5만 불, 6만 불, 7만 불 이 정도면 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모빌홈은 융자가 힘들어요. 대부분들 이제 캐시로 사셔요. 왜냐하면 땅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땅은 땅 주인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건물만 이렇게 공장에서 지어진 매뉴팩처링 홈만 땅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건물값만 사는 거죠. 그래서 땅값 리스가 보통 한 뭐 300불 내지 뭐 400불 정도 되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수도세까지 하면 한 달에 한 5, 600불 정도만 내면은 내가 그 모빌홈, 보통 뭐 투베드룸, 원베드룸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 안에가 시설이 잘 된 집처럼 아주 그렇게 깔끔하게 된 그런 집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즐기면서, 노후를 즐기면서 사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본인들이 이 땅값을 낼 수 있는 수입 증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크레딧 조사도 받아야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그 팔아드린 모빌홈은 바스에 있는 건데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더블 와이드 모빌홈. 이거 얼마에 팔아드리면 4만 불인가 5만 불인가 해서 팔아드렸어요. 자, 이제 은퇴 후에 내가 손에 좀 돈이 좀 있으신 분들, 좀 여유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시애틀이 아무래도 비 오고 좀 우중충한 날이 1년에 한 3분의 1 이상 되니까 캘리포니아나 아리조나의 그 실버 커뮤니티를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요즘 뭐 인기가 좋은 실버 커뮤니티를 보니까 그 LA에서 남쪽으로 가는 라구나 비치, 이게 부자들이 사는 동네죠. 이 라구나 비치에 라구나 우즈 빌리지가 있어요. 55세 이상 되는 데인데 뭐 굉장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콘도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싱글 패밀리 하우스도 있고, 그래서 한 50만 불부터 시작해가지고 100만 불 이상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이렇게 집들이 있는데, 주변에는 골프장 있고 바로 걸어가면은 라구나 비치가 있고, 그래서 이 라구나 우즈 빌리지를 저 시카고나 뉴욕에서 오신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 사세요. 한국 분들도 많이 모여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작년 한 10월 달쯤 딸이 그 아리조나 피닉스에서 컨퍼런스를 한다고 해서 쫓아 한번 갔었어요. 갔더니 그 골프를 치는데 골프장 주변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봤더니 노인들이 골프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골프 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되지만 그거 가지고 그 안에 우체국도 있어요. 우체국도 다니고 아니면은 커뮤니티 그 시설도 가고, 그렇게 해서 노인들만 모여 사는 55세 플러스 실버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봤더니 한 40 내지 50만 불 정도면 투베드룸 정도에 사실 수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실버 커뮤니티, 날씨가 좋고 1년 4계절
좀 이렇게 어둡지 않고 밝은 데서 사시게 되면 이제 기분도 더 좋아지시죠. 그래서 이런 곳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 영상 촬영하기 위해서 패널을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돈 좀 많이 들었어요. 자, 또 한 가지는 요즘에 한국으로 역이민 가시는, 은퇴 후에 한국으로 역이민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애들 때문에 미국에 이민 왔다가 애들 다 대학 졸업시키고, 애들 직장 다 잡고 결혼시킨 다음에 이제, 나는 더 이상, 미국에서 이제 일할 것도 없고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래갖고 한국에 가서서 거소증 받아갖고 의료보험도 받으시고 이중국적 받으시고 그리고 은퇴할 수 있는 실버타운으로 이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비교하게 되면 의료비가 미국은 많이 들잖아요. 뭐 한국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한국 떠나온 지 오래서 잘 모르겠지만은 뭐 쪼르륵 가면은 의사 만나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의사 한번 예약하면은 어디 검사하면은 뭐 한 달 있다 와라, 두 달 있다 와라. 근데 한국은 뭐 쪼르륵 한번 가면 되는가 봐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이제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거동하기 불편할 때에 이제 양로원, 가정 양로원. 미국은 사실은 한인들을 위한 가정 양로원이 많지가 않아. 특히 시애틀에는 가정 양로원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뭐 널싱홈도 가면은 미국 사람들이 하는 널싱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음식도 그렇고, 그리고 엄청 비싸요. 한국에 비해서 생각으로 한 10배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있는 것보다는 나는 한국으로 역이민 가서 한국에서 그런 의료시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애들은 여기다가 그러니까 아들, 딸, 손자, 손녀 여기서 다 있는데 내가 걔네들 다 마다하고 한국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래도 애들하고 손자하고 있으니까 그냥 나는 한국 가는 것보다 내가 미국에서 실버타운,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나 아리조나 실버타운에 있는 게 좋은지,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결정을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녀들하고도 상의를 하셔야 되고, 한국에 뭐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그런 분들은 한국으로 역이민 가시기가 좀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보니까 실버타운이 굉장히 붐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많기는 많은가 봐요, 한국에. 그래서 실버타운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호텔식으로 되어 있는 실버타운도 있고, 이거는 서울에서 이제 아마 멀지 않은 데 있는 거고, 이거는 제가 보니까 뭐 전라북도인가 어디에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실버타운도 있어요. 뭐 들어가니까 인사이드가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도 완전히 호텔이에요, 호텔. 미국의 실버타운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한국의 실버타운이 아주 그냥 고급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손님 중에서 한 분이 지금 한국의 실버타운을 알아보시고 계시는데, 그분 말에 의하면은 아주 고급은 아니더라도 3억 내지 5억, 한 30만 불, 50만 불 정도 되면 원베드룸 실버타운을 구할 수 있고, 거기에 식사비하고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여기 돈으로 한 400~500불 정도면 된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집 팔고 뭐 30 내지 50만 불짜리 그쪽에다가 이게 그쪽으로 사는 게 아니죠. 계약 아마 보증금인가 봐요. 받고 그다음에 한 달에 500불씩 내가 페이먼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은퇴하시기 전에 미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의 지금 생활 환경이나 모든 여건이 이러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 스타일이고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정보를 많이 입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한인 노인회 같은 데 가면은 좀 소개를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대한부인회 같은 데 가셔도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오늘 벨뷰 메이든바워 부근에 있는 메이든바워 콘도미니엄에 나와서 오픈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집 팔고 뭐 다른 거 다 하고 손에 좀 돈이 있으신 여유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내가 조금 고급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벨뷰 쪽에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벨뷰 다운타운 중에서도 올드 벨뷰 다운타운을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이 그 메이든바우 콘도는 벨뷰 호숫가 부근에 이렇게 있으면서 걸어서 차 없이도 다닐 수 있으세요. 걸어서 레스토랑하고 바하고 갈 수 있는 그 올드 벨뷰 다운타운의 메인 스트리트는 아주 그 미국 사람들한테 유명한 동네예요. 레스토랑, 바, 그 다음에 다른 리테일 스토어도 많고, 여기서 걸어서 메이든바워 호숫가도 갈 수 있고, 벨뷰 파크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쇼핑하러도 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 2006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 있고, 방 2개에 베스룸 2개라서 연세 드셔서 잡 따로 주무실 때 방 따로 쓰셔도 되고, 베스룸도 따로 있고, 1층에 있기 때문에 계단이 없어요. 계단이 없고, 그리고 파킹이 2개예요. 차가 2개인 경우 좋은데, 이 다운타운에서는 파킹 2개인 거를 찾기가 쉽지가 않죠. 하이라이즈 콘도, 뭐 벨뷰 타워나 벨뷰 워싱턴 스퀘어 같은데, 아니면 188 투베드룸을 찾으려면 거의 150만 불 이상 줘야지 사는데, 거기도 보면 파킹 2개짜리가 없어요. 하나예요, 거의 다. 그래서 그런 그 하이라이즈에 사시는 것보다는 어떤 분들은 나는 좀 이렇게 땅을 밟을 수 있는 이런 또 콘도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풍수지리설에 보면 사람이 땅을 밟아야지 이게 기운이 생긴다고 하죠. 높은 고층 콘도에 있으면 땅하고 멀리 떨어질 때 기운을 못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로 해서 이 지금 콘도를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예, 이 150 메이든바우 콘도는 가격이 98만 5천 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인사이드에 이런 거보다도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80 넘어서 운전하시기 힘들다. 그리고 안전한 동네에 살고 싶다. 그리고 쇼핑하기도 편리하고 너무 외곽 지역에 있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서 병원도 가까워요. 오버레이크 호스피털 이머전시 룸까지 10분이면 가요. 항상 연세가 드시면 내가 만약의 사태에 급히 달려갈 수 있는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 어딘가 30분 내에 있는 곳을 꼭 찾으셔야 되는데, 오버레이크 병원이 10분 거리에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고, 이 집의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 지금 벨뷰 다운타운에 여기 바로 이쪽에 호숫가 바로 옆에 있어요. 굉장히 노란자위 동네죠. 그리고 지금 건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위치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벨뷰 올드 다운타운 그 메인 스트리트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뭐 식당, 바, 뭐 아이스크림집, 티, 뭐 굉장히 버글버글한 데서 kind of 맨하탄 분위기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 집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2블럭이면 돼요. 1블럭, 2블럭. 그리고 메이든바워 야츠 클럽, 여기는 집들 가격이 거의 한 뭐 4, 5 밀리언 되는 집들로 딱 되어 있어요. 이렇게 미국에서는 시애틀에서는 이렇게 야츠가 있어야지 그래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거든요. 이런 동네에 지금 메이든바워 야츠 클럽까지 한 2블럭이면 가실 수 있으세요. 그 저녁 때 가면은 이 메이든바워 파크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저쪽 시애틀 다운타운의 그 스카이라인도 보이고, 해질 무렵에 경치가 아주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에서 벨뷰 다운타운 파크도, 이거는 벨뷰 다운타운의 아주 그 뭐랄까 노란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근에 가면은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어린애들 할 수 없이 버글버글하게 노는 데가 벨뷰 파크고, 벨뷰 파크 바로 위에가 벨뷰 스퀘어. 시애틀에서는 가장 명품들이 있다고 하는 벨뷰 스퀘어에, 거기에서도 먹을 거, 뭐 놀 거 이런 것들이 많은 데죠. 자, 그래서 이 메이든바워 콘도 1층에 자리 잡은 이 집은
오너가 2006년도에 사가지고 한 지금 17년 동안 이 집에 사시다가 집을 파는 거예요. 그 마루가 브라질리안 체리 하드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문이 월 윈도우로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페이싱 사우스, 남향이고, 키친도 그라나이트 카우너로 되어 있고, 양쪽 방이 엔드 유닛, 사이드 집이라서 큰 창문이 하나 또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이거를 보여드리도록 하도록 하죠. 예, 지금까지 150 메이든바워 베이 콘도를 소개를 시켜드렸고, 여러분들이 노후에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는 벨뷰에 가까운 동네에 이런 콘도에서 간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 문 잠가 놓고 한국 가신다든가 아니면 여행 가시는 이런 노부부들을 위한 콘도도 좋고, 또 하나는 이 집이 학군이 에나타이 엘레멘터리 스쿨하고 벨뷰 하이스쿨 신흥 미들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근처의 집들이 거의 3밀리언 이상 되는 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학교를 보내려면은 3밀리언 이상 된 집을 사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되면은 이렇게 자그마한 콘도에 들어와서 애들하고 생활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벨뷰 메이든바워에 있는 콘도를 소개시켜 드렸고, 그리고 은퇴 뒤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이 노후 대책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 콘도에 대해서 더 자세한 문의가 있으시면은 206-375-5959 윈드미어 부동산의 김현숙한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